나는 그날 새엄마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리는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 집에서 살려면 매달 60만 원을 내라. 내 오빠는 빚이 없으니 그냥 편히 살게 해. 너는? 내가 알아서 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새엄마는 내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그 편지는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민준아, 내가 모든 걸 견뎌줬다. 이제 진실을 밝혀라. 그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새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28살,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며 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내 삶은 10년 전 아버지의 재혼으로부터 시작된 지옥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했지만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모든 걸 포기했다. 집, 차, 심지어 그의 명예까지. 하지만 그 빚의 진짜 원흉은 새엄마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서로 시작해 부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 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부탁으로 입을 다물었다. 민준아, 가족을 지켜. 내 오빠도, 내 동생도 모르게 해. 오빠는 새엄마의 친아들, 지훈이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해외 유학을 갔고 지금은 빚 한 푼 없이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살고 있었다. 새엄마는 그를 황태자처럼 대했다. 반면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는 빚쟁이의 피를 이은 놈으로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집을 팔아치우려 했고 나는 그걸 막기 위해 모든 걸 걸었다.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부업을 하며 매달 60만 원을 모아 그녀에게 바쳤다. 그 돈은 집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치였다. 이게 뭐야? 새엄마가 편지를 집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의 유언서예요. 당신이 회사에 돈을 5억 원이나 빼돌린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대신 갚았다는 기록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10년 전 아버지는 그녀의 범죄를 덮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 빚을 갚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건강이 무너졌고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했다. 오빠 지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새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집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지만 그 빛은 우리를 비추지 않았다. 새엄마는 의자에 주저앉아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그녀는 항상 그랬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 라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물 뒤에는 계산이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하지만 그는 외로웠고 새엄마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름답고 영리했다. 회사에서 아버지의 오른팔이 되었고 곧 결혼했다. 지훈이 태어났고 가족은 완성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뒤로 모든 게 변했다. 새엄마는 점점 아버지의 재산을 장악하려 했고 나는 그저 방해물이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녀는 나를 무시하며 지훈에게만 신경 썼다. 민준이는 공부나 해, 지훈이는 천재야.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15년 전이었다. 새엄마가 비서로서 자금을 조작한 거였다. 감사팀이 의심을 품었지만 그녀는 증거를 없애고 아버지의 명예를 걸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믿었고 결국 모든 책임을 떠안았다. 파산, 빚, 그리고
나의 희생. 아버지는 죽기 직전 병원 침대에서 나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내가 지켜줘. 진실은 내가 결정해. 그 후로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행 기록, 이메일, 녹취록.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제 그날 나는 공개했다. 새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제발. 지훈이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는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의 죄를 알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지훈은 나쁜 놈이 아니었다. 그는 새엄마의 과잉보호 속에서 자랐고 나를 형으로 존경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는 나를 따라다니며 형, 나도 강해질게 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이 가족은 이렇게 뒤틀렸을까? 그날 밤 새엄마는 집을 나갔다. 그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변호사를 찾으러 갈 거다. 나는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았다. 서울의 비는 항상 이렇게 차가웠다. 내 복수는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복수가 과연 정의일까? 아니면 또 다른 파괴일까? 나는 모른다. 단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에게 전화가 왔다. 형, 엄마가 이상해. 갑자기 울면서 집에 안 들어오신데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오빠, 만나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우리는 강남의 카페에서 만났다. 지훈은 여전했다. 세련된 옷차림, 미소 짓는 얼굴.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형,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런데 엄마가 왜 그래? 나는 주저했다.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편지를 꺼냈다. 이걸 봐, 아버지의 유언이야.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편지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돈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보았다. 형, 이거 진짜야? 왜 이제야 말해? 미안해, 오빠. 아버지가 부탁하셨어. 가족을 지키라고. 나는 눈을 피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 이게 가족이야? 형, 나도 알았어.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한테 돈 얘기하는 걸 들었어. 하지만 무서워서. 입 다물었어. 그의 고백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지훈도 알았던 거다. 그는 나처럼 침묵했다. 왜? 사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지훈은 울었고 나는 위로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새엄마, 그녀는 우리 둘 다 속였다. 그녀의 사랑은 독이었다. 지훈은 말했다. 형, 우리 어떻게 해?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주말 새엄마가 돌아왔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였다. 민준아, 이건 협박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경찰에 가서 당신의 범죄를 밝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도.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내가 모은 증거는 철저했다. 은행 거래 내역, 증인 진술, 심지어 그녀의 이메일 해킹 기록까지. 대치가 시작되었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다. 새엄마는 지훈을 끌어들였다. 지훈아, 내 형이 미쳤어.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해. 지훈은 그녀를 밀치며 소리쳤다. 엄마, 그만해. 나도 알아. 당신이 한 짓. 새엄마는 무너졌다. 그녀는 무릎 꿇고 울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는 너를 위해 그랬어.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패배인가?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다. 새엄마는 결국 자백했다. 그녀는 5억 원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을 차렸고 그 사업은 실패했다.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도 덮었다. 왜? 사랑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망쳤다. 새엄마의 자백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우리는 3명이 테이블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지훈의 눈은 붉었고 새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꼬았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새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경찰에 가자. 내가 모든 걸 말할게. 민준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녀의 말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스며 있었다.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일까? 그녀는 항상 이렇게 변했다.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도 그녀는 회복될 거야 라고 위로하며 뒤에서 자금을 빼돌렸다. 믿을 수 없어. 나는 중얼거렸다. 지훈이 끼어들었다. 형, 엄마를 용서하자. 나도 잘못했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으니까. 그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용서. 그 단어는 내 가슴을 찔렀다. 10년 동안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조차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이었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지만 지금 지훈의 눈빛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경찰서로 갔다. 새엄마는 자백서를 작성하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5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위해. 아니, 제 욕심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중범죄예요. 구속될 수 있습니다. 새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주저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다. 내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말했다. 형, 엄마가 감옥 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 그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무거웠다. 나는 대답했다. 오빠, 우리는 살아남아. 아버지가 원한 대로.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새엄마의 범죄는 끝났지만 그녀의 영향은 여전했다. 지훈은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그는 자유로웠지만 동시에 속박되어 있었다. 그 주, 언론이 소식을 냈다. 대기업 전 임원의 유가족, 내부 비리 폭로의 기사는 우리 가족을 비극의 화제로 만들었다. 이웃들은 수군거렸고 직장에서 동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았다. 민준 씨, 가족 문제 괜찮아. 그들의 위로는 위선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나를 괴롭혔다. 아버지의 얼굴, 새엄마의 미소, 지훈의 눈물. 새엄마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울며 말했다. 저는 가족을 지키려 했습니다.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우 변호사는 그녀를 희생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피고는 제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그 빚은 그녀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법정은 조용했다. 지훈은 뒤에서 나를 보았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재판 중 트위스트가 일어났다. 새엄마의 변호사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제출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다. 모든 걸 용서했다. 일기에는 아버지의 고백이 적혀 있었다. 여보,
내가 한 짓을 알지만 너 없이 못 살아. 아버지는 그녀를 용서했다. 진심으로. 그 사실은 나를 무너뜨렸다. 내 복수는 아버지의 뜻을 배반한 건가? 법정에서 나는 눈물을 참았다. 지훈이 다가와 내 어깨를 잡았다. 형, 우리 잘못이 아니야. 재판은 유죄 판결로 끝났다. 새엄마는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말은 진심이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감옥으로 끌려가는 그녀의 등을 보며 나는 느꼈다. 승리감이 아니라 슬픔을. 집으로 돌아온 후 지훈과 나는 대화를 나눴다. 형, 이제 우리 둘이야. 새 출발하자. 그는 웃으려 했지만 미소가 어색했다.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싹텄다. 새엄마의 사업, 그 5억 원으로 차린 회사는 아직 남아있었다. 그녀의 파트너들, 그들은 무슨 짓을 했을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지훈을 위한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그 회사를 조사했다. 새엄마의 옛 동료, 김 사장을 만났다. 그는 카페에서 나를 기다렸다. 민준 군, 내 어머니? 아니, 계모의 일로 고생 많았어.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사업, 당신도 관여했죠?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는 웃었다. 모든 게 그녀의 아이디어였어. 나는 그냥 따랐을 뿐.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더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은행 기록에 그의 서명이 있었다. 김 사장, 당신도 책임져야 해요. 그는 얼굴을 굳혔다. 협박인가? 젊은 놈이 예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어떻게? 나는 미소 지었다. 준비했어요. 오랜 시간. 그 만남 후 김 사장은 자백했다. 그는 새엄마와 함께 자금을 세탁했다. 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일부는 지훈의 유학비로 쓰였다. 지훈의 유학. 그것도 그녀의 죄였다.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오빠, 내 유학비가 그 돈에서 나왔어.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그의 고백은 우리를 더 깊이 파괴했다. 지훈은 자책하며 술을 마셨다. 형, 내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살아계셨어.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하지만 내 분노는 김 사장에게 향했다. 나는 그를 고소했다. 재판은 또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복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만들었다. 지훈은 나를 보며 말했다. 형,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우리 가족은 이미 망가졌어. 그의 말은 맞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건 정의였다. 아니, 복수였다. 구분이 모호해졌다. 김 사장의 재판은 새엄마의 것보다 더 더러웠다. 그는 증인을 매수하려 했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나는 피해자다. 그 여자가 나를 속였다. 그의 변호사는 그를 착한 사업가로 그렸지만 나는 증거를 쌓아 올렸다. 녹취록, 이메일, 심지어 그의 해외 계좌 내역. 법정은 혼란스러웠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지훈은 뒤에서 이를 갈았다. 민준아, 그만해. 이게 끝이 아니야. 새엄마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다. 그녀는 후회로 가득 찼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자백했을 텐데. 하지만 늦었다. 김 사장은 5년형을 받았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자산은 환수되었다. 그 돈 일부는 아버지의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지훈은 변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혔다. 형, 나 죄인이야. 그 돈으로 공부한 게? 나는 그를 설득했다. 오빠, 내가 한 게 아니야. 이제 새로 시작해. 우리는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심리상담사 아줌마는 말했다. 너희들은 트라우마야? 용서부터 시작해. 용서? 그 단어는 여전히 멀었다. 하지만 지훈을 위해 나는 시도했다. 새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건강하세요. 지훈이가 걱정해요. 그녀의 답장은 빨리 왔다. 민준아, 고마워. 내가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악마인가? 아니면 그냥 약한 여자인가? 한국 드라마처럼 그녀의 삶도 비극이었다. 그녀의 첫 남편은 그녀를 버렸고 지훈은 불치병을 앓았다. 그녀는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다. 진실은 모른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를 흔들었다. 한편 내 삶은 엉망이었다.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가족 스캔들 때문에 그들의 속삭임은 칼이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야근, 출장, 부업. 돈은 모였지만 마음은 비었다. 밤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보았다. 아버지, 제가 잘했나요? 대답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퀴스트가 왔다. 지훈이 사라졌다. 그의 방은 텅 비었고 메모 한 장, 형, 미안. 혼자 해결할게. 그는 새엄마의 옛 파트너를 찾아갔다. 김 사장의 동료, 박 대표. 그 남자는 더 큰 비리를 숨기고 있었다. 지훈은 증거를 모으려 했지만 납치되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없음으로 끝났다. 나는 미쳤다. 박 대표, 내 놈이야. 나는 그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경비원들이 나를 막았지만 나는 소리쳤다. 지훈이를 돌려줘. 그는 웃었다. 누구?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경찰을 압박했다. 내 증거로. 결국 지훈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구타당한 몸, 하지만 살아있었다. 병원에서 지훈은 말했다. 형, 나 엄마를 구하려 했어? 그녀가 무죄 주장할 수 있게. 그의 말은 충격이었다. 지훈은 새엄마를 용서했다. 나와 달리. 형, 복수는 끝나. 우리 이제 살자.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박 대표를 고소했다. 재판은 또 시작. 이번엔 더 치열했다. 그는 증인을 죽이려 했고 법정은 카오스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내 복수는 가족을 더 망쳤다. 지훈은 트라우마로 상담을 받았고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새엄마는 감옥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 민준아, 제발 멈춰. 그녀의 편지였다.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박 대표는 유죄. 10년형이 그의 자산은 몰수. 하지만 승리는 쓴맛이었다. 지훈은 회복되었지만 나를 피했다. 형, 내가 너무 멀어졌어.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복수의 늪에 빠졌다. 지훈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그는 새 집으로 이사갔고 연락은 뜸해졌다. 형, 나 혼자 있고 싶어. 그의 메시지는 차가웠다.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은 텅 비었고 아버지의 사진만이 나를 지켜보았다. 민준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밀려왔다. 복수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파괴였다. 새엄마의 항소심이 열렸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오려 애썼다. 건강 문제로 변호사는 주장했다. 나는 출석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나를 보았다. 민준아. 지훈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잘 있어요. 하지만 거짓이었다. 지훈은 우울증으로 약을 먹었다. 항소는 기각. 그녀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어. 강하지만 외로워. 그 말은 나를 꿰뚫었다. 아버지도 복수를 꿈꿨을까? 아니, 그는 용서했다. 왜 나는 못할까? 나는 변화하려 했다. 상담을 받았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가해자가 되지 마세요. 상담사의 말은 맞았다. 나는 지훈에게 전화했다. 오빠, 만나자. 미안해, 우리는 한강에서 만났다. 바람이 차가웠다. 지훈은 말했다. 형, 나 용서했어. 엄마를. 그리고 너도. 그의 포옹은 따뜻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새엄마가 탈옥했다. 아니, 풀려난 건 아니었다. 그녀의 동료가 그녀를 도왔다. 박 대표의 잔당. 그들은 복수를 하려 했다. 나를. 그날 밤 집에 침입자가 왔다. 검은 그림자, 칼을 든 남자. 내가 다 망쳤어.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싸웠다. 유리창이 깨지고 피가 흘렀다. 하지만 나는 이겼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쓰러져 있었다. 김 사장의 친구야, 경찰이 말했다. 새엄마는 다시 잡혔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민준아, 그 사람들. 나도 피해자야. 그들이 강요했어? 진실의 또 다른 층, 새엄마는 처음부터 조종당한 건가? 그녀의 이야기, 첫 남편의 빚, 지훈의 병, 그리고 그 범죄 조직. 그녀는 돈을 훔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빚진 몸이었다. 아버지를 사랑했어.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 그녀의 고백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지훈은 믿었다. 형, 엄마 풀려나게 해줘. 나는 주저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았다. 그녀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 재심. 법정은 또 혼란. 증인들이 나왔다. 그녀의 동료들. 그녀는 강제당했다. 판결은 무죄. 새엄마가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변했다. 민준아, 고마워. 이제 갚을게. 그녀는 남은 돈으로 지훈의 치료비를 냈다. 가족은 재결합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불신했다. 이게 끝인가? 밤에 나는 물었다. 새엄마의 무죄 후 집은 어색한 평화로 가득 찼다. 그녀는 요리를 하고 지훈을 챙겼다. 민준아, 같이 먹자. 그녀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다. 지훈은 기뻐했다. 형, 봐, 엄마가 달라졌어. 하지만 나는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동작, 눈빛. 여전한 계산이 스며 있었다. 나는 조사했다. 그녀의 무죄는 완벽하지 않았다. 재판 기록에 허점이 있었다. 증인 한 명이 사라졌다. 누가? 나는 의심했다. 새엄마. 아니면 지훈. 그는 나를 피했다. 형, 그만 파헤쳐. 행복하자. 하지만 행복은 허상이었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 내 계모는 여전히 게임 중이야. 조심해. 나는 충격을 받았다. 추적했다. 편지는 김 사장의 옛 부하에게서 왔다. 그는 감옥에서 말했다. 그 여자는 끝나지 않았어. 돈을 숨겼어. 해외 계좌에 2억. 나는 대면했다. 새엄마에게. 이게 뭐예요? 나는 서류를 던졌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아. 그건 지훈이를 위한 돈이야. 병치료비 거짓. 그 돈은 그녀의 새 사업 자금이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았군요. 대치. 지훈이 끼어들었다. 형, 엄마 믿어. 그는 그녀를 감쌌다. 오빠, 내가. 그녀 편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족이야의 가족.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나는 떠났다. 서울을 벗어나 제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새엄마의 계좌를 동결. 그녀는 소송을 걸었다. 민준이는 편집증이야. 법정은 또 전쟁터. CAO 트로우. 재판 중 지훈의 증언. 형이 너무 멀리 갔어. 엄마는 무죄야. 그의 배신은 나를 무너뜨렸다. 오빠, 왜? 나는 소리쳤다. 그는 울었다. 형을 사랑하지만 엄마도. 판결, 그녀의 승리. 돈은 풀렸다. 나는 패배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리에서 살았다. 빈곤, 절망. 하지만 트위스트, 지훈의 편지. 형, 미안. 나도 속았어. 엄마가 나를 이용했어. 그는 도망쳤다. 새엄마의 진짜 얼굴. 그녀는 지훈을 인질처럼 썼다. 최종 대면. 공원에서. 새엄마는 웃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지훈이는 안전해.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있었다.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병원에서 그녀는 말했다. 미안해. 진짜로, 이번엔 진심. 그녀의 삶은 비극. 복수자였지만 피해자이기도. 새엄마의 시도 후 가족은 재편되었다. 지훈은 돌아왔고 우리는 용서의 길을 걸었다. 형, 이제 끝내자. 그의 말은 맞았다. 나는 복수를 포기했다. 새엄마는 치료를 받았고 그녀는 모든 걸 고백했다. 숨긴 돈, 거짓 증언. 너희를 지키려 했어? 하지만 망쳤어. 결말, 우리는 집을 팔고 새로 시작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바다 앞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태웠다. 아버지, 용서해요. 트위스트, 새엄마의 마지막 비밀.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아버지의 아이, 하지만 유산. 그 슬픔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우리는 가족으로 남았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매일 우리는 논쟁한다. 누가 옳았을까? 지훈이 묻는다. 나는 웃는다. 모두 틀렸어. 결말은 비극적이지만 희망적. 복수는 끝났고 치유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비가 내리는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영원한 상처, 하지만 사랑으로.